이 와중에요, 어제 친박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원유철 내리보낸 거 말고 별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친박의 좌장이라는 최경환 전 부총리, 사실 뭐 지금 좌장을 서청원이라고 했지만 서청원 전 대표는 이번에 공천도 탈락할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났죠. 최경환이 최고 실세입니다. 근데 최경환은요, 대구에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고 뭐 약속이 있다고 어제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온답니다. 참 한가합니다. 그걸 계속 한가하십시오. 자, 이한구 공관위원장, 그냥 김무성 대표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만 할 뿐이지 뭔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본인도 일 끝났고 집으로 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윤상현,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했으니까 무소속이죠, 의원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고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어제 알려졌습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다.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자, 이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 조항은 따로 없다. 이거는요, 벌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인천지검 관계자는 윤 의원 당사자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게 어제 오후 8시, 9시쯤에 이런 소식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갖고 부산으로 튀니까 18일날 고소를 해놓고 이게 어제 저녁에 밤에 9시쯤에 기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8시쯤에 알려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천지검 공안부의 황희수 2차장 검사는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자, 저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뽕꾸라라고 생각합니다. 뽕꾸라. 자, 검찰은요,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로 본다면서 피해자가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이 대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녹취록을 전달한 인물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면 처벌하기 어렵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아마 오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자, 공천이 끝나고 사실상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 18일날 고소한 거, 지난주 금요일날 고소한 거를 일주일쯤 지나서 알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이걸 좀 더 일찍요, 18일날 고소를 하면서 기자들을 불러서 내가 고소를 한다면서 알리고 그 다음에 탈당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과연 김무성 대표의 저런 도장 갖고 튀기가 있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 친박은요, 매사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자신 없게 합니까? 자, 이걸 갖다 고소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또 추가적인 녹취록이 터져서 또 친박들, 다른 친박들 마지막 공천에 영향을 미칠까봐, 또 비박들이 협박을 할까봐 겁이 나왔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3월 8일 이 사안이 채널A에서 보도된 직후 윤상현 의원은 바로 고소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가 달구어졌을 때 치라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건이 그 사건이 화제의 초점일 때 반격에 나섰으면요, 제가 볼 때 이 사태는 전혀 지금과 다르게 전개가 되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추가적인 어떤 애먹이기도 없었을 겁니다. 자, 상대는 지금 이 모든 걸 적당히 덮으려고 한다. 윤상현 의원을 고소해서 조사가 진행되면 통화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알려지면
또 친박들이 코너에 몰리고 이 권력이 코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못할 거다. 그까지 계산하고 언론사 넘겼을 거예요. 결국 사과하러 다녔지 고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오면서 자기 무소속 출마를 궁리만 하다가 뒤늦게 조용히 고소해놓고 이제 공천이 거의 다 됐다고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하려는 시점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상현 의원은 아마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뭐 타협의 길이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자, 18일 정도가요. 본인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입장이 이제 나오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웃었을 겁니다. 제가 아마 고소했다 말도 못하고 공천 다 끝나고 등록이 시작되면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서 나왔고 김무성 대표는 어제 오후에 도장 들고 부산으로 튀어서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요. 뭐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안 찍으면 안 찍는 대로 원유철 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선관위에 접수시키는 거고 선관위가 접수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악은요. 둘이가 또 딜하는 겁니다. 새누리당 딜 잘하니까 국민들이나 언론은 딜 할 거라는데 방점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살리고 이재호 살리고 뭐 남은 사람들 3명은 그냥 새누리당 정한 사람 가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하자는 거는 그래 딜을 너네들이 하러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그냥 딜을 하면요. 둘 다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